의도적으로 타투를 받고 컴플레인을 걸면서 계속해서 작업자들한테 고상비 쪽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건은 아니에요. 여러 건이에요. 많아요. 이거는 한국 타투 씬 안에서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본인은 10만 원의 타투 작업을 받아놓고 2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신고해서 300만 원 벌금을 물게 하겠어. 전과자가 되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를 하세요. 그게 무슨 스포츠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불법 의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작업을 받으셨잖아요. 일종의 저희가 정말 불법 의료라면은 불법 의료를 청탁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컴플레인을 걸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 서로 싸울 수도 있고요. 합의를 봐서 해결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진 약점을 이용해서 형사 고발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행동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터넷에서 그게 돌고 돌면서 그 행동 자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안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경찰에 조사받고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너무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저희가 조직이 되고 연대가 돼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 시점에 빨리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껴 있었습니다. 타투 유니온 지회에서 타투 유니온 지회 타투 유니온의 조합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다들 사는데 바쁘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요. 운영해 본 적도 없고요.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너희가 왜 노동자야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 아니야? 프리랜서 아니야? 뭐 특히 너희 불법이잖아. 대한민국에 있는 법률상으로 타투가 불법이라는 문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92년도에 한 번 내려진 판례, 그것도 되게 부끄럽지만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베껴온 그 판례로 인해서 법 판결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일본 판결이 바뀌었어요. 타투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다른 예술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모든 판사들 세 분이 만장일치로 그때 이전에 내렸던 판례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한국만 의료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죠. 각 정부마다 이 타투를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나기 직전에 저희들이 항상 부딪히는 거는 의료 조직에서 이거는 의료행위입니다라는 성명을 아주 쉽게 한번 발표하시고요. 그러면 모든 입법 과정이나 개정 과정이 중단되는 거를 저는 20년째 보고 있어요. 어느 나라들을 막론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연대를 한다는 건 사실 크게 본 적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을 만들어준 정부에게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참 억울한 상황에 처했지만 이거를 한번 우리끼리 아름답게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결론이 노동조합이었던 거니까요. 저희가 노동자로서 저희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에 대한 상의를 한다든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위해서 상의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연다든지 위생 감염 관리 가이드를 이제 녹색병원과 함께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법률, 위생, 세무, 납세 의무를 지게끔 교육을 해야 해요. 그리고 단순 노동 소양 교육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법제도를 개선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는 해요. 타투이스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영업자인데요. 지금 사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뭐 실직을 하거나 자영업자는 매출이 많이 줄어서 지금 힘드시잖아요. 물론 타투이스트들도 꽤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회에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세금을 낼 수 있어야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너희 낼 수 있잖아 라고 하는데 세금이라는 거의 중요성도 알고요. 필요성도 알아요. 내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의무 활동인 것도 아는데 저희한테는 세금을 내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낼 수가 없죠. 지금 가운데 계신 진주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을 본인이 계산을 하셔서 그걸 사회에 계속 기부를 하셨어요. 개인이 사회에 내시는 세금이신 거죠.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들끼리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국 타투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뭐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원 대상으로 사전 실태 조사 같은 걸 진행을 했어요. 한국 타투 내에서
뭐 성범죄에 대한 뭐 불안감이나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실태 조사를 했는데 되게 만연하거든요. 그냥 타투이스트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소비자가 피해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작업실 위치가 노출되다 보니까 뭐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라던가 밤늦게 찾아오는 경우라던가 필요하지 않은 연락을 계속하는 경우라던가 근데 이게 오히려 내가 신고를 당할까 봐 그리고 혹은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타투이스트한테 피해가 갈까 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일을 겪고 있는 타투이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폭력을 저지른 이후에도 너 어차피 신고 못 하잖아. 나도 신고할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상관없어 난 신고할 거야 하고 하겠는데 보통 이런 일을 당하는 친구들은 이제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에요. 신고를 당한다는 게 자기 삶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막연한 불안감이 너무 커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투 유니온 2월 달에 만들고 소비자와의 분쟁, 폭력 사례에서 중재를 부탁한다든지 변호사 업무를 부탁하는 사례가 저희가 세보지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추산으로 작업자가 2만 명일 것이다. 업계 종사자가 3만 명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히 알려면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소비자에 대한 조사는 그 타투 용품을 파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치화돼 가지고 나온 게 있어서요. 아이라인, 눈썹, 저희가 하고 있는 그림 이 모든 걸 타투라고 놨을 때 대한민국의 소비자 집단은 1,30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법제화가 돼서 소비자와 작업자들이 보호받아야 될 가장 확실한 이유죠. 1,300만 명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을 때 그때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신지. 저는 짧게 세금을 낼 수 있어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약간 소소한 부분에서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판을 크게 세운다던가 그게 약간 꿈 같은 거거든요. 그 내 작업실 위치를 노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큰 스트레스를 주거나 하진 않지만 되게 직업인으로서 위축감 들게 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타투이스트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많고 존재하거든요. 불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가족들이나 조카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삼촌이 하는 일은 나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삼촌 이거 누가 신고하면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촌은 정당하게 일을 하고 세금도 내고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제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나는 타투이스트야. 물론 지금도 말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